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획론 행정학과 2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기획론 강의 첫 시간입니다. 행정학과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행정학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소위 전공 과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강하게 되는 그러한 이 학년이 되겠습니다. 2학기 때 개설되어 있는 이 기획론 교과목은 그 행정학 교과목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 교과목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그 교과목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좋은 이 학습 내용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제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게 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우선 기획이라고 하는 그 말, 개념이 뭐냐, 기획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기획의 개념이 이 포괄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요소, 그리고 기획의 의, 그리고 끝으로 가서는 이제 기획의 효용 가치와 또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의 강의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력을 집중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그 책을 펼쳐 놓으시고 그 책 여백에다가 제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노트를 하시면 별도의 노트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또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될 때 매우 유용하게 그 강의 내용을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이 교재를 반드시 펼쳐놓고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이 기획론이라는 과목의 이 성격이랄까요? 아니면은 이 행정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도대체 기획론이라는 게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행정학의 소위 공부하게 되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그림을 제가 한번 칠판에다 한번 그려볼 테니까요. 먼저 그 그림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본격적인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행정학에 있어서 이 전적인 이 행정학의 기본적인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틀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7개의 그 과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소위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정책을 결정. 그러니까 목표가 어느 행정이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정책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될 가치, 내용,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행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컨텐츠, 내용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 정책, 결정과 정책이라는 이런 이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거 정책 다음에는 뭐냐면은 기획입니다. 기획.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획이죠. 바로 기획.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향, 내용이 결정되고 난 후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how와 관련된 겁니다. 방법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방법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결정이 되고 정책 결정하고 기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이제 조직화를 하는 겁니다. 조직화. 어떤 일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나오면 그거를 어떠한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동원하고 배분하고 이 문제가 이제 조직화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인적 자원을 동원한다. 관료 조직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죠. 군 조직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징병이죠, 징병.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전적인 자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물적인 자원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원을 국가가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예산을 짜가지고 어떠한 사업에다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배분이죠. 그러니까 매년 정부가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그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적 자원의 배분 계획서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조직화 단계를 거치면 이제는 동작화 단계로 나가는 거죠. 동작화. 구체적으로 이제 조직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목표와 이런 걸 정책 그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인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배분해 놓고 갑이라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의리라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이렇게 다 배치해 놓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물적 자원이 동원이 되고 배분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조직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기를 악용시켜주고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에게서는 표창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동작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목표, 앞에서 설정한 이 목표하고 실제 나타나는 실적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이제,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이 동작화의 결과 목표에 제대로 잘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따져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이제 시정조치하는 거죠.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시정조치한 결과가 나중에 다시 새로운 또 목표를 우리가 설정할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몇 단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죠. 소위 이 7대 과정을 가지고 행정의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과정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행정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입장들이 여러 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입장인 과정론적 입장에서는 행정을 7대 과정으로 설명하고 그 7대 과정에 등장하고 있는 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 요것이 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그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이 기획론은 이 기획 과정, 요 과정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론적인 부분과 방법론적인 문제와 실천적인 문제들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기획론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행정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 과정론적인 입장에서 기획이 차지하고 있는 요 위치, 요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획이라고 하는 것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말이죠. 우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계획. 그러니까 계획과 기획이 과연 어떻게 이 차이가 있고 다른가 하는 문제부터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말이죠. 기획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매일 배달되는 이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인터넷 신문을 보더라도 기획 기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죠. 기획, 뭐 기획사, 뭐 기획 이벤트, 뭐 기획 프로그램, 뭐 방송에서도 이 특별한 어떤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영할 때 보면 반드시 앞에 기획 무슨 프로그램 이런 말들을 많이 붙이는 걸 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기획이 아닌 게 거의 없을 만큼 기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획과 기획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계획을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플랜이라고 그럽니다. 플랜. 계획입니다.
기획을 영어로는 플랜에다가 소위 동명사랄까요? 동사형의 이 형태를 형태로 표현해서 플래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과정 내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속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말 속에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이라면 그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결과를 우리는 계획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계획은 따라서 뭘까요? 기획의 한 결과물이다. 산출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가시적 성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뭘까요?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계획. 우리가 계획을 얻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획과 계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슷한 그 말들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늘 강의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되고 지나갈 겁니다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말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유럽에 대한 이 원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원조 계획이 이제 아직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부흥을 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마샬이 말이죠. 마샬이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는데 마샬 국무장관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내용이 뭐냐면 유럽을 부흥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 내용입니다. 그게 정확한 명칭은 마샬 리커버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걸 이제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계획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과 기획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를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업 계획, 그 사업 계획 중에서도 아주 대단히 복합적인 사업 계획을 가리켜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트라는 말도 있어요. 프로젝트라는 말은 뭐냐면 프로그램보다 더 세부적이고 아주 이 복합적인 게 아니라 단위 사업 계획을 얘기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업 계획 또는 단위 사업 계획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개념의 이 내용상 그 범주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면 제일 위에 이제 플랜 있고 이 플랜을 결과시키는 플래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랜보다 더 밑에 하위 개념이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보다 더 하위 개념이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상의 정리를 해놓고 다음에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기획의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이 다양한 이 기획에 관한 그 데피니션 정의를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하나의 이 등장되는 그 유형이 뭐냐면 기획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획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 수준입니다. 개인 수준. 개인 수준은 여기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개인 수준에서의 그 기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조직 수준에서는 이 기획을 이 관리 기능의 한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칠판에 여러분들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 7대 과정에서도 이제 이 기획 여기 나오죠. 기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 수준에서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이죠. 여기 이제 뭐가 있었죠? 기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이제 써드립니다. 자, 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조직 수준에서는 이 기획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책에도 간단하게 이제 썼습니다만은, 이 포스트 커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스트 커브. 이거는 이제 영어의 머리 글자들을 합성해 놓은 그런 말입니다. 포스트 커브. 이게 영어 사전에 찾으면 이게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요 P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플래닝을 의미하고, O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 오가나이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S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동원 배분과 관련된 이 인력 배치, 스태핑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 D라고 하는 것은 디렉팅, 지시, 지시 이런 걸 얘기합니다. CO라고 하는 것은 조정, 코오디네이션 이걸 얘기합니다. R이라고 하는 것은 레포팅, 보고라는 그런 머리 글자입니다. B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원의 동원 배분과 관련된 이 B, 바제팅, 예산을 얘기합니다. 예산, 이건 보고, 요거는 조정, 요거는 지시, 요거는 인력 배치, 요거는 조직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기획입니다. 기획.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순에서는 조직 관리의 여러 가지 과정 내지는 단계의 한 요소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획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포스트 커브에서 제일 머리 글자들을 모아놓은 이런 조직 관리의 절차 내지는 과정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획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의 정의를 얘기할 때 조직 수준에 있어서의 그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리 과정의 한 단계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 단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 수준에서 보면요, 기획을 사회 변화 내지는 국가 발전의 도구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구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조점에 따른 그 정의가 있습니다. 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획의 어떤 측면, 즉 본질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기획의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기획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강조점입니다. 기획의 본질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미래 행동에 대한 사전 결정을 기획이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획의 특징은 뭐냐면 합리성. 나중에 이제 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합리성과 지적인 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는 요 점에 착안하고, 요 기획의 특징에 따른 강조를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제 다 나오죠. 기획의 목적에서는 이 궁극적으로 기획을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한 기획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회적 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답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의 기획의 정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기획의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사결정이라든지 예산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 조정, 이런 여러 가지 기구와 관련된 기구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기획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획의 정의와 관련해서 기획을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의 한 유형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은 매우 중요한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향후 이제 앞으로 이 강의 이 횟수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진도가 나가면서 주로 의사결정 내지는 정책결정의 이론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뒤이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을 어떤 형태로 볼 것인가, 어떤 이 내용으로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의 한 유형으로 본다라고 하는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나갈 것은 의사결정하고 정책결정,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입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학생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의문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굉장히 이 지적 호기심이 많고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이 퀘스천입니다.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은 다릅니다. 왜 다른 거냐면, 이제 정책결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 좀 일러드리면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수준이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강 교수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 강 교수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 것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학기 동안 기획론 강의를 오늘 첫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를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강의 계획을 세워서 이 강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게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그럼 정책결정이 무엇인가?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지는 대규모 조직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의사결정, 거대 조직 또는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정책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살펴본 그 대상 수준에 따른 기획 정의를 분류해 놨지 않습니까? 개인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기획의 의미가 각기 다르다. 강조하고 있는 그 초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적을 앞에서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획을 이제 의사결정 내지는 정책결정의 한 형태로 보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선택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행위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 정책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무엇을 고르느냐, 무엇을 이렇게 선택하느냐. 결국 그 선택 행위가 이 결정 행위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사전 과정 내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서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학자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치켈 드로우 교수입니다. 드로우 교수. 이 예치켈 드로우 교수는 이 정책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긴 그러한 그 학자입니다. 이분의 그 기획에 대한 정의를 보면 기획이란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로 행동에 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그 뜻은 뭐냐면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수단이라는 게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수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 이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적합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수단은. 그래서 목표가 있고 수단이 존재하는데 목표와 수단 간에 적합성이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될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이러한 목표를 이러한 수단을 선택하면 이 수단을 잘 이렇게 하면 활용을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목표와 수단 간의 적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양자 간의 관계는 합리성이 존재한다. 합리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치켈 드로우의 이 기획에 대한 정의도 이 수단과 목표가 있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기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장하는 사람이
데이비드 오프하고 레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로디가 있고요. 이분들의 그 정의도 보면 한결같이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프와 레이너는 기획은 일련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된 장래 행위를 결정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팔로디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에 과학적인 방법을 응용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 기획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분들 아까 지금 예측길 드로라든지 데이비드 오프라든지 레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팔로디라든지 이런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획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에 여러분들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본질적인 요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요걸 이제 와러스톤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정리를 했죠. 여기 이제 기획의 본질적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와러스톤이 정리한 걸 보면 우선 장래를 내다본다 합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어디죠? 미래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선택행위라고 하는 것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 간의 적합성, 합리성을 지닌 이러한 그 관계 구조를 가진 수단을 찾아내는 겁니다. 탐색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어려운 작업입니다. 쉽지 않아요. 요런 내용도 이제 우리가 기획 과정론을 설명할 때 아주 상세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한계를 설정하는 이런 그 활동을 가리켜서 기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길 드로우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그 기획의 핵심적인 이 본질 특징 이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과정이다. 플래닝 그러죠? 과정이다. 결과가 아니다 이거죠. 이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과정이 끝났을 경우에는 바로 플랜이라는 게 나오죠. 계획이라는 게 나와버리죠. 자, 두 번째는 준비 과정이다. 그 다음에 기획 대상은 한 묶음의 일단의 복합적인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잘 알아두십시오. 이 일단의 복합적인 결정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한 세트다 이거죠.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그 결정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트다. 세트에 관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트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집합이죠. 여러 가지 요소들의 묶음을 우리가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그런 그 서로 별개의 이질적인 요소들의 묶음이 아니고 여기서 일단의 복합적 결정이라고 할 때 일단의 의미 속에는 그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로 상호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요소들의 집합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은 행동 지향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활동이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예측길 들어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교재 부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들을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윙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어윙의 어법은 앞에 얘기했던 학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측이냐 그가 아니다. 예측이 이퀄 기획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측이 곧 기획이 될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획은 예산이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기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기획 별로 의미 없어요. 아까 이 칠판에서 여러분들 그렸던 7대 과정에서 동작화 기억나시죠? 동작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화도 물론 안 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게 기획의 실현, 그 현실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보다 더 상회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이 어윙의 특수한 어법입니다. 기획의 조직과 기획 기능은 구별돼야 되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그 시도가 아니다. 경우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려고 하는 적극적 자세도 기획에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기 위한 어윙의 어법입니다. 기획의 결과가 반드시 문서로 돼야 되는 건 물론 아니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기본 철학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던, 반복됐던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미래 지향성입니다.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이 미래를 투시하고 그리고 이 설계하는 이 그러한 그 내용이 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쭉 축적되어 왔던 정보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어느 쪽을 보라는 겁니까? 장래,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소망하는 상태를 설계하는 그런 그 행위가 이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 지향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합리성이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획의 기본 철학으로서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합리성.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표하고 이 수단에 있어서의 이 유기적 관계, 수단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적합성,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그 합리성과 관련된 이 그림을 하나 좀 간단하게 그 개념도를 하나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계몽주의와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세상 지배를 정당화시킨 하나의 이 사상적 하나의 그 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에서는 이제 역사의 우연을 배제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성이라든지, 이성, 그다음에 논리,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죠. 이성과 논리. 그러니까 이 이성과 논리의 지배를 최선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그 입장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이 행정학의 그 발달에 있어서 이 합리주의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행정학에. 그래서 이 행정학에 이 합리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이제 정책결정론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영향들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교재를 읽으시면서 많이 등장하는 그 개념들이 바로 이 실질적 합리성, 그 다음에 도구적 합리성,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도구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왔는데, 난 무슨 절차적 합리성, 이런 단어들이 이런 용어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게 될 텐데, 우리 기획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합리성의 이 기획 기본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합리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실질적 합리성 내지는 도구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목표하고 이 수단. 목표하고 수단. 여기 뭐 여러 수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수단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수단들이.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 A를 1번을 선택했을 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2번, 3번을 선택했을 때 역시 이 목표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할 때 이 목표와 수단 간에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첫째,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목표와 수단 간의 적합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런 조건과 이런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성이 있다. 합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획에서는 뭘 찾는 겁니까? 물론 이제 목표를 결정하는 경우도 기획에서 목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초점은 요겁니다. 요거. 수단을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이 수단을 우리가 찾고 요 수단을 적절한 수단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행위가 바로 기획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획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이 철학에 있어서 미래 지향성, 과거에 축적되어 왔던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투사해서 미래의 그 바람직한 상태를 설계해 나가는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미래 지향성과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획에 있어야 매우 중요한 기획에 있어서의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철학적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제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제성. 기획의 기본 철학에서 통제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상태, 미래의 소망스러운 상태가 결정이 되면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옆길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그러한 그 기능이 바로 기획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획에 있어의 기본적인 철학으로서 미래 지향성, 합리성, 그리고 뭐죠? 통제성. 이 세 가지를 기획의 가장 중요한 기본 철학으로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미래의 종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연적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 추세대로 가자면 10중 8구 도달하게 될 그런 미래를 얘기합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고 또 실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그 미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소망스러운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망스러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람직한 상태. 바람직한 상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말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그 미래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소망스러운 미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미래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 하니?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획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이 미래, 세 가지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기획을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뭘 숙제를 낼 수 있는데 사실은 정답이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숙제를 낼 수는 없고. 자, 이걸 이제 개연적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10중 8구 지금의 추세가 쭉 이어져서 1년 후, 10년 후에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개연적 미래라고 합니다. 확률적 미래입니다. 가장 10중 8구,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그 미래입니다. 가능한 미래는 있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소망스러운 미래, 자기가 원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가치 판단적 아주 소망스러운 가장 바람직스러운 그런 그 미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획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개연적 미래를 판단하고
거기서 바람직스럽지 않는 좀 불만스러운 것들을 제해버리고 가능한 미래 중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미래의 상태를 선택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개인적 미래 중에서 그 개인적 미래를 판단해 보고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방향으로 쭉 십중팔구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획이라는 게 별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불만족스럽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미래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의사결정은 정책결정의 한 유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뭐냐? 선택하는 행위다 이거죠. 이 세 가지 미래 중에서도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무엇을 가장 바람직한 미래, 소망스러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획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획의 성격.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를 좀 빨리빨리 내겠습니다. 기획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교재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지역사회 수준 이상의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그런 기획을 우리가 얘기하고 국가의 발전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발달의 역사적 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도 뭐 요약해서 잘 이 설명 내지는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929년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이루어집니다. 1929년 10월 23일 날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합니다.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날 아주 뉴욕 증시가 엄청 폭락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려 한 10여 년에 걸쳐서 1929년부터 29년 10월부터 1939년까지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났던 경제적인 대침체 현상을 가리켜서 세계적인 대공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기획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 영향을 끼친 요소로 여기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교재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효용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합리적인 재원 배분 기능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의 가장 중요한 효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한계는 결국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 한계에 있어서 예측의 한계, 이것이 이제 기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기획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